자, 부흥고 중간 대비 현대시 추가 작품편.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란 작품인데, 뭐 어렵진 않은 작품입니다. 일단 요 눈의 의미,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작품의 제목, 눈의 의미가 좀 중요하다. 일반적 여기서 눈은 뭐 겨울을 상징하는 한겨울 이런 게 아니라 봄을 상징한다. 그래서 봄눈을 얘기하거든. 이런 얘기고 첫 번째 페이지는 작가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작품 미리 보기 보면 작품의 미리 보기 자 개간 정리 보면 성격을 일단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회화적이다 그림 그리듯이 그 다음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마을을 얘기하기 때문에 환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을 드러내고 자 특징 이런 건 중요하죠. 특징 같은 건 뭐 달달달 외워야 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다. 두 번째 의미 전달보다는 서술적 이미지 이건 됐고 세 번째도 됐고 네 번째 됐고 다섯 번째 시각적 심상을 썼다 해서 1번과 5번 위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감각적인 언어와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눈, 정맥, 불 등의 색채 대비가 두드러진다. 색채 대비는 두 가지의 다른 색깔을 제시했는데 눈은 일반적으로 흰색이라면 정맥은 파란색이지 올리브빛은 녹색, 불은 붉은색. 그래서 흰색 대 파란색, 흰색 대 녹색, 흰색 대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있다. 이렇게 색채 대비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 봄에 맑고 순수한 생명감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작품 바로 들어볼까? 갑니다. 자, 들어볼까? 샤갈의 마을에는 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거든. 그래서 환상의 세계입니다. 환상적 세계. 우리 상상의 세계라고 보면 돼.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나올 만한 거 체크하면 이 눈의 의미는 겨울을 상징하는 추위. 그 다음에 뭐 시련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눈은 3월에 내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3월이면 우리 봄이잖아. 그래서 어떤 봄에 따뜻하고 순수하고 맑은 생명력. 그 다음에 이 눈은 좀 더 다시 얘기하면 봄을 알리는 소재가 됩니다. 뭘 알린다고? 봄을 알리는 시어가 되죠. 소재 시어가 됩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눈이 온다. 자, 온다. 아까 우리 기억나? 아까 저 온다. 현재 시제 썼죠. 현재 시제. 자, 봄을 바라고 서 있는 바라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자 사나이의 관자놀이가 어디지? 우리 여기 얼굴 옆에 눈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록 들어간 곳이지.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새로 돋았대. 말이 안 되지. 야 정맥이 그러면 없었다 갑자기 새로 돋냐? 그렇진 않아. 이걸 우리가 새 생명이라 보면 돼. 그냥 새 생명을 신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새 생명. 그럼 다시 봄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이콜 새 생명이 꿈틀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다시 해석하면 3월에 눈이 오면 오케이 새 생명들이 바르르 떤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3월에 눈이 오면 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들이 이제 싹을 트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이제 부활하기 위해서 이제 바르르 떤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바르르는 의태어죠. 의태어. 음성 상징어고. 자 그래서 한마디로 3월에 눈이 오면 이제 새 생명들이 이제 생명을 회복하려 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거를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정맥이 새로 듣는다라고 표현했죠. 이걸 선생님 다르시 얘기하면 뭐라고요? 새 생명이 이제 뭐 한다? 새 생명이 이제 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돋는 정맥을 여기까지 앞에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럼 다시 그럼 바꾸면 뭐가 똑같은 거야? 새 생명이지, 그지? 새 생명을 어루만지며 누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3월에 새로 나온 그 새 생명들을 어루만지며 누는 수천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자 누는 날개가 없는데 날개는 동물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화류법이다, 그지? 화류법이 뭐예요, 선생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동물처럼 표현한 걸 화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 생명들을 어루만지며 누는 수천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이것도 현재 시제에 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갑니다. 자, 다음.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 이 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봄을 상징하고요.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짙동만한 겨울 열매들은, 자, 겨울 열매들은, 그죠? 추위를 견디는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이 되고, 올리브빛은 봄빛이죠? 그죠? 봄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브빛이 되고, 밤의 아낙네들, 여자들은 그해 제일 아름다운 불을, 자, 이 불도 뭡니까? 봄을 맞은 기쁨이죠. 그죠?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드러내는 시어죠. 그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피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에 봄을 맞이한 여자들이 이제 불을 피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결국은 샤갈의 마을에 3월에 눈이 내리면 새 생명들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잠깐만. 예,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하면요. 1년은 뭡니까? 환상적인 세계,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이고 상상의 세계인 샤갈의 말에는 3월에 봄을 알리는 눈이 온다. 눈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 되게 좋은 거야. 순수하고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거야. 현재 시에 썼다. 봄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발을 떤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지? 자, 3월에 눈이 오면 새 생명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위해 발을 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새 생명들을 어루만지며 눈은 날개를 다고 화류법 샤갈의 마을에 내린다. 자, 3월에 눈이 오면 짙동만한 겨울 열매들은 이제 다시 봄빛인 올리브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뭡니까? 밤에 여자들은 그해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아궁이에 피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괜찮죠? 그래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봄을 통해 눈을 통해 그죠? 봄을 맞이하는 모습을 제시했네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핵심 구절. 봄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발을 떤다. 뭡니까? 봄의 생명감을 표현한 거고, 새 생명감. 눈은 굴뚝을 덮는다. 그래서 눈이 내린 모습을 묘사했고요. 밤의 아낙네들은 아궁이에 불을 피운다. 그래서 색채, 붉은색의 선명한 색채임을 통해서 봄을 맞이한 어떤 기쁨과 그죠? 생명감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 이해되지? 문제는 풀어보시고 다음 갑니다. 자동문 앞에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그래도 가도록 합시다. 이건 요즘 작품이지. 이제 어디 가나 아라비아 참깨 주문 없이도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라비아 참깨 뭐지? 우리 그거 있잖아.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이렇게 돌문이 동굴에 이제 뭐 이렇게 동굴에 바위로 가려져 있는데 아라비아 참깨 뭐 열려라 참깨 이러면 문이 열리는, 근데 그런 주문이 없어도 이제는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세상이래. 이 자동문 세상은 모든 것이 기계화된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현대인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 그죠? 우리 자동문 앞에 서 있으면은 감지 센서가 우리가 있다는 거 알고 문 열리죠?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음 장치의 음음한 혀끝이, 자 이거 묶어봐.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문의 그 센서지. 근데 이게 얘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어? 예쁘게 표현해서 되게 긍정적 표현해서 부정적 표현했어. 음흉하다는 단어가 약간 좀 우리 눈에 거슬리지. 부정적 표현이지.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모든 것이 기계화된 현대사회, 즉 자동화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쓴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세모쳐야 될 것 같아. 이런 기계화된 사회에 자동화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기 위해서 쓴 시 같아. 요거 음흉한 혀끝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아무튼 그런 어디선가 전자 감음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의태어지. 얘도 의태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오케이? 우리의 몸을 핥다. 좀 소름 끼치지. 그래서 기계화된 현대 문명의 유혹이죠. 그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린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여기까지 뭐 반복이죠. 저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그 자동화된 그 문 앞에서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도 거의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태화된다, 썩어간다 이런 뜻이야. 여기 또 이제 또 부정적 썼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썩어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는 문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땡기는 문이면 솔직히 손을 쓰잖아. 근데 자동문에서 우리가 손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지? 손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되게 부정적이지. 그지? 그래서 문을 열 때도 우리는 손을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고 있죠. 이건 비판적입니다. 오케이, 갑니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가 바로 누구야? 우리와 똑같은 거야. 그치? 우리와 똑같은 거야. 이 마찬가지로 키위새도 날개가 있었겠지. 그런데 하도 날질 않다 보니까 날개가 없어진 거야. 날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날개가 없어져. 이 날개 꼬리가 태화되어 날지 못하는 우리와 똑같은 거지. 그치? 이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이 키위새처럼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이런 뜻이 왜? 우리도 두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손은 뭐랑 똑같아? 키위새한테 얘기하면 날개랑 똑같은 거지. 우리도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서 두 손을 사용하지 않아서 키위새가 날개를 잃어버렸듯 우리도 우리 두 손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죠. 정작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야 솔직히 이런 거는 붙여 써도 되지 않냐? 그 어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끊어서 행을 나눴잖아. 이거 우리가 행갈이라 그러는데 행을 나눈 이유는 뭔가 좀 떡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약간 긴장돼. 그지? 우리 막 그 공포 영화 보면 둥둥둥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렇게 약간 긴장스러운 어떤 긴장감 조성한 건데 그 어떤 문 앞에서는 즉 다시 얘기하면 뭐야?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문 앞에서는 우리는 키위새처럼 울고만 있을 것이다. 왜 울고만 있을까? 왜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얘기해요? 손이 없으니까. 그죠? 손이 퇴화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계화된 문명에 익숙해진 인간에 대한 경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열리고 여기서도 간다 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샤갈의 말에 대한 눈과 비슷한 현재 시제 사용했고 또 이렇게 반복을 썼고요. 결국 여기는 문명화된 기계에 너무 적응하고 길들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아래 주제 일단 성격은 당연히 비판적이 돼야겠지. 성격은 비판적 되고 주제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현대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감상입니다.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퇴화될 것을 뭐에 비유한 거야? 날지 못하는 새인 키위새에 비유했다. 그죠? 빗대어 표현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날개 없는 키위새는 뭡니까? 자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비유법 썼다 이거죠. 나머지는 됐고요.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기계화에 빠져 살지 맙시다. 이런 얘기네. 뒤에 또 문제 풀어보시고 퉁퉁 넘어가라. 자, 그다음 버팀목에 대해서입니다. 자, 버팀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 이 작품은 교과서에도 없고 뭐 문학 교과서에도 없고 국어 교과서도 없고 많이 나온 작품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설지를 어디서 구해서 요걸로 선생님이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버팀목이 뭐지? 이게 기울어져가는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버텨서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게 만드는 요 작은 나무를 버팀목이라 하죠. 이 버팀목이 당연히 이 큰 나무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지. 가볼까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신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버팀목이 바로 강목이 버팀목이 되겠네. 그죠? 갑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었습니다. 역설법이지.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죽은 나무한테 어떻게 기대해?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기대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역설법. 말이 안 되니까 역설법이야. 여기서 말하는 산나무는 누구야? 태풍에 쓰러진 나무. 요게 바로 산나무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나무란 뜻이야. 살아있는 나무. 그 다음에 죽은 나무 누구야? 강목이야. 강목. 한마디로 비록 쓰러졌지만 오케이? 그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었잖아. 그 살아있는 나무를 죽은 강목은 이미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 편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른 나무를 강목이잖아. 그 죽은 강목에 기대었습니다. 해서 강목으로 버팀목 세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얼마간 죽음에 즉 죽은 강목에 빚진 채 삶은 뭐야? 산나무죠. 그 쓰러져서 다시 세운 나무는 이제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린다. 즉
죽은 나무인 강목의 도움을 받고 다시 어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쨌든 나무에 대한 얘기야, 나무. 그 다음 좀 더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산 나무는 쓰러졌다가 다시 고친 나무는 꽃도 피울 거고 꽃잎 몇 개도 누구 강목한테 뿌려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꽃이 지는 거를 그 아래 받치고 있는 강목한테 꽃을 뿌려준다. 감사 의미로 뿌려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살아서 태풍에 쓰러졌지만 다시 이제 세운 그 나무는 강목의 도움을 받고 꽃도 피우고 꽃잎 몇 개도 땅에 뿌리겠지. 땅에 있는 강목한테 감사의 마음을 뿌리겠지만 하지만 그 강목은 이제 썩어 없어지고 오케이? 그렇게 또 썩어 없어져도 큰 바람이라는 시련이 더 닥쳐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야? 강목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거 뭐야? 사라진 강목이 죽은 나무가 그 나무 어떤 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미 사라졌잖아. 그지? 강목이 이미 썩어서 없어졌잖아. 그 사라진 강목의 도움을 받고 그 나무는 튼튼하게 남아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큰 나무가 큰 바람이 불어와도 이 버팀목은 사라졌지만 이 사라진 버팀목이 뭡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 어떤 살아있는 그 나무를 살렸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내가 허이허이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얘도 의태어 썼네.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는 여기서 누구랑 똑같아? 버팀목 이퀄 위에서 나오는 강목이랑 똑같죠? 버팀목으로 만져진다. 그럼 내가 살아있고 나는 누구야? 그럼 나는 누구야? 여기서 얘기하는 태풍으로 쓰러져서 그지? 고쳐 심은 나무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옆에서 나의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 이걸 누구랑 똑같아? 죽은 아버지랑 똑같아.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뭐야? 이들이 나에게 뭐가 된다? 버팀목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언젠가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내가 버팀목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튼튼하게 성장했잖아.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싹을 틔우고 꽃피며 살아간지도 모릅니다.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를 전체를 보면 어렵진 않죠. 근데 이 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나무에 대한 얘기고 여기까지 이제 즉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 나무랑 사람이랑 지금 나랑 똑같은 거지. 그치? 나무를 통해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 전개 방법 우리가 유추라 그래요. 유추 뭐냐면 나무가 뭐뭐뭐 했듯이 나도 뭐뭐뭐 하겠다.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아. 등산은 정말 힘들어.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 너무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등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살아있는 과정은 힘들지만 어느 삶에 이르면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등산이야? 인생이야? 인생이지. 인생을 말하고 싶어서 나무를 끌고 왔잖아. 마찬가지야. 내 주위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나에게 강목, 버팀목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튼튼하게 자랐다. 그리고 난 더 열심히 더 자라서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 강목이 되겠다. 이거잖아. 이걸 말하고 싶기 위해서 뭘 끌고 왔어? 나무를 끌고 왔지. 나무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이런 얘기지. 이걸 내용 전개 방법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그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강목, 즉 버팀목을 통해 오케이? 빚을 진 살아있는 나무. 또 그 살아있는 내가 또 다른 나무의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평범한 시어로 표현을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 그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죠. 어떤 가치, 어떤 의미,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겠다. 내가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이겁니다. 나무를 떠받치는 버팀목에서 시상에 씨앗을 얻어 인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팀목을 통해 깨닫게 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시를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시입니다. 여기까지 시고요. 선생님이 우리 그 황만글씨 있잖아.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다시 촬영을 해서 선생님이 다시 유튜브에 올릴게요. 총 몇 개 했니? 우리 하나, 둘, 세 개인가요?
세 개 한 것 같은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꼭 외우셔야 합니다. 고생 많았어요.